아유, 영문도 모르고 박수 치시는 분이 3분의 2.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살아 계신데, 김수환 추기경님과 모이세 신부님. 네. 좀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 치명적인 매력. 사람은 치명적인 사람과 운명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운명적인 사람은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좋다 보면 아이들을 아우 이뻐라 하지 않고 딱 꼬집어요. 이쁜데 왜 꼬집을까? 아우 하면서 꼭 깨물든지 꼬집는 이유가, 만약에 좋아하는 걸 끝까지 표현하면 애가 다친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하나 넣어야 균형을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운명적인 우리 신부님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몰라요. 가정을 버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거기 약간 부정적인 걸 넣어서 치명적인 인연, 치명적인 매력, 모이세 신부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책 광고부터 하면, 제가 성바오로 딸, 거기서 나오는 책이 나오자마자 가톨릭 서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수도자 생활을 하신 수사님이 일반인들도 읽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톨릭의 우리 신자들만 읽으니까 아쉽다. 그래서 5년 전에 아예 출판사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 출판사 이름이 독일어의 리벤에서 살다, 삶, 레벤북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7번째 저자가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그 말이 듣고 싶었어. 그 말이 듣고 싶었어. 제가 한국에 지금 태어나서 59년째 살고 있는데 59년 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이유는 말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우리 몸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 마음은 말을 먹고 살거든요. 그 말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59년 만에 결론이 내렸는데,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상처를 입어요. 받는 사람이. 마상을 입어요. 그래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서로가 좋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번에 열심히 1년 동안 책을 써서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운이 좋은 건 뭐냐면 이 책은 2,000권밖에 발행을 안 합니다. 1,200부는 이 출판사에 후원해 주시는 분에게 보내드리고 나머지 800부만 시중으로 풀립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Don't miss it. 놓치지 마세요. 그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십니까? 예쁘죠? 제가 화가님한테 간절히 부탁했어요. 표지로 이걸 해주세요. 라고 써서, 이 작품의 이름은 꽃별 내리는 밤이에요. 그래서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 내리는 그러한 것을 형상화했는데, 육식 꼭지를 그렸었는데, 지금부터 스포일 시작됩니다. 첫 번째 꼭지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딸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소파에서 엄마가 얘기했대요. 예, 너도 나중에 엄마처럼 널 이뻐하고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서 잘 살아? 그랬더니 딸이 이러더래요. 엄마, 그 사랑을 어떻게 뛰어넘어? 눈물이 핑 도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듣고 싶었어. 그래서 이 엄마는 새벽까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꼭지. 제가 친동생처럼 지내는 LG전자의 전무이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가난했는데 마음을 못 잡고 고등학교 때 방황을 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불러서, 영석아, 나는 네가 요 고비만 넘어가면 환한 네 앞날이 보이는데 네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네가 좀 요 고비만 넘어가면 좋겠다. 근데 밤에 와서 그 말을 생각했더니 정말 맞는 말이라서
계속 공부를 해서 카이스트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깨지지 않는 카이스트 최연소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소년이 장학금 받으면서 카이스트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길 오게 됐는가를 생각했더니 고3 때 담임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그때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은 3등급으로 나눕니다. 제일 못한 핫질의 선생님은 이럽니다. 빨리 더 찾아왔다. 이 선생이 제일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중급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근데 이 선생님은 상급의 선생님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짝꿍과 잠시 그 선생님 대해서 상상해 봅니다. 나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앞에 선생님들이 답을 알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 내용으로 상급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서가 내가 그 말을 너한테만 한 건 아니야. 내가 그 말을 그때 너한테만 한 건 아니야. 저는 그 말 듣고 왜 눈물이 나죠? 야, 옆에 선생님한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니가 그때 말해줘가지고 내가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어. 이러면 미수가 내가 그 말을 너한테만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언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옆에 선생님한테 그 말 해주십니다. 제가 그 말을 선생님한테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누가 고맙다고 얘기하면 그 말 해주셔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때 그 말을 너한테만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아요. 선생님 진짜 나는 우리 오빠를 너무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남자들은 일단 이런 데 안 오고요. 두 번째 와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소리 나는 거. 선생님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금부터 한국 남자들이 꼭 배워야 되는 4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 다 따라해 볼까요? 오. 두 번째 해볼까요? 이야. 세 번째 예. 네 번째 우와. 우리 선생님은 모두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야, 누가 저런 남자를 선택해서 살고 있을까, 그쵸? 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그 말이 듣고 싶었어. 여러분 너무 행운인 거 아시죠? 800건 중에 한 건은 내 거야 하고 사실 수 있다는 거. 5월 달에 50 나는 재밌게 살기로 했다 책을 냈는데 책을 내고 첫날 3,000권이 팔렸어요. 그러더니 사흘째 교보문고 입문 10위가 됐어요. 5일째 알라딘 예스24에 토탈 1위가 됐어요. 3주를 1위를 했습니다. 책은요 10,000권 이상 팔리면 작가라고 불러요. 보통 책을 내잖아요. 그럼 몇 권 정도 팔리는지 아세요? 300권 정도 팔려요. 1년에 책이 몇 권 나오는지 아세요? 8만 권이 나와요. 8만 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책이 5월 20일 날 나왔는데 지금 며칠이죠? 11월 16일이죠. 예스24에서 올해 책을 8만 권 중에 전문가들이 240권을 고르고 그거를 투표를 통해서 24권을 고르는데 현재 21위입니다. 야, 여러분이 예스24로 들어가서 클릭해 주시면 순식간에 20위로 제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책이 왜 많이 팔렸을까? 이 책은 15,000권이 팔리면 변곡점을 지났다고 출판계에서는 얘기합니다. 15,000권을 더 안 팔리면 꺾여서 다시 못 치고 올라가요. 근데 제가 10월에 15,000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23,000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야, 이거 자랑해야 되나? 잠깐만요. 아유, 제가 이거저거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 책이잖아요. 이 책인데 출판사가 신이 난 거야. 우와! 그래서 리커버 책을 또 냈어요. 이 가을 남자의 느낌으로 리커버 책을 내면서 특별 선물로 제가 그리고 펜글씨를 쓴 카드를 이렇게 한 장씩 주기로 했어요. 이거 우리 선생님께 먼저 드려야 되겠죠? 이야. 바로 읽었어요. 바로 읽으셨어요? 예. 그러면 앞에 두 분이 되게 속상한 게 우리는 그래서 두 분 드립니다. 바로 옆에 분도 하나 드립니다. 예. 뒤에 분은 한 장만 드리도록. 네.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르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왜 그렇게 3.9 팔렸나 하고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이유가 표지가 예뻐서가 2,000, 제목이 좋아서가 1,000. 그래서 누가 읽었나 했더니 40대 후반이 80%, 곧 50대니까 50대 초반이 20%. 지금은 30대가 사서 엄마 주고 아빠 주고 이런 책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책장 사다가 제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사람은 왜 듣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알면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저급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이런 얘기했어요. When they go low, 그들이 낮게 갈 때, we go high, 우리는 높게 가자. 그래서 지금부터 높게 가는 말의 세계 함께 떠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숙 씨, 우리 노트를 하나 씁시다. 모닝글로리 가서 이걸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괜찮은 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지숙 씨가 괜찮은 거 제가 관찰해서 하나 써서 서로 읽어주는 거 합시다. 이랬더니 뭐 굳이 그런 걸. 근데 제가 한번 시행했더니 본인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림 보이시나요? 사랑하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내의 좋은 점들을 썼죠. 이렇게 뽀뽀하는 것도 그려가지고 이 사람 참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7월 17일 시기를 잘한다. 오빠 이야기를 하는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다. 덕분에 나도 적절하게 누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시기를 참 잘 안다. 그러면 혼자 들으면서 이러면서 듣고는 그래서 저한테 이 사람 참 센스가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신이 나서 제가 원숭이 그림도 그려가지고 보답하고 그래요. 지금 얘가 보이시나요? 자기가 이렇게 썼다. 예쁘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아이씨, 깜짝이야.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거울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거울 보다 아씨 깜짝이야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제목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어머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죠? 아씨 깜짝이야 이렇게 놀리는데 여기 안에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특히나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게 생긴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것에 만족스럽다. 누군가가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아빠가 훨씬 예뻤는데 미스 코리아 나가라 그랬는데 키가 작아서 못 나갔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이 미스 코리아 나가면 안 나갈 여자가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에 대해서 그는 정말 부지런하다. 나도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처럼 부지런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내와 이걸 쓰면서 급속하게 가까워졌습니다. 4월 11일 날 만났는데 7월 11일 날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됐어요. 4월 11일 날부터 11일 날 프로포즈하고 계속 이거를 썼는데 전이나 씨하고 유동근 씨가 만날 때마다 서로 10,000원씩 내서 가전제품 샀다는데 우리도 할까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TV를 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림을 잘 그리는데 어느 교수님이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냐? 저는 안 본 것도 잘 그려요. 아빠는 본 거를 잘 그려요. 엄마는 본 것도 못 그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여기다가 전부 다 이모티콘 같은 스티커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찡하네요. 읽어주는 내가 왜 이리 찡하나요? 뭐 이렇게 쓰면서 앞에 썼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좋은 것은 생활에 적용한다. 7월 17일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제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17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낼 때 낼 줄 안다. 이 사람이 낼 때 낼 줄 보통 여자들은 계속 바다 고급용어로 처먹기만 하는데 이 여자는 3번에 1번은 낸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걸 읽어준 이후로 2번에 1번꼴로 내기 시작했어요. 칭찬은 여자를 돈을 내게 한다. 아들이 이제 숙명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숙대를 나왔거든요. 숙명유아원을 들어가서 이런 대화수첩을 쓰기 시작했어요. 90%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써서 선생님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장수풍뎅이를 한 마리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기르다가 얘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제가 6월 11일 날 이걸 썼는데 6월 26일 날 이렇게 썼어요. 사온 장수풍뎅이가 더위를 못 견디니 이제 죽었습니다. 놀라고 슬퍼하는 승준이, 우리 가족은 힘센 이를 맑은 물에 씻긴 후 곱게 화장지에 싸서 알코올로 닦고 염을 해서 2번 명복을 비는 절을 했습니다. 승준이와 아파트 1층 앞들에 흙을 파고 묻은 후 돌무덤과 비석나무를 세워주었습니다. 승준이는 2손 모아 짧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살고자 한 생명에게 예를 다해 보내주는 게 길은 우리 승준이 가족의 도리겠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고 승준이가 이별의 아픔을 경험했네요. 세심하게 경험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부모님 대단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 프로젝트로 수업하는 숙명유아원이 있는데 대선이 가까워져가지고 선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프로젝트 주제가 선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 대통령 선거 유세와 투표, 당선자 공개, 당선자 인사말까지 하였습니다. 선거 유세에서 기호 1번 한지숙 후보는 세끼 맛있는 밥과 놀아주기를 이승준 국민에게 공약했고, 기호 2번 이서원 후보는 월급날 장난감 사주기와 아침 저녁 데려다주고 만난 거 사주기를 공약했습니다. 깊이 고민한 후 승준이는 비밀 투표용지 보이시죠? 비밀 투표용지에 펜디 동그란 틀에 도장 인주를 묻혀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네요. 당분간 JS 정권입니다. 얼마 뒤 다시 유세하고 정권 심판, 정권 교체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땐 기필코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 정말 너무나 의미 있고 재밌는 경험을 했네요. 승준이가 가정에서 했던 경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승준이 덕분에 친구들이 투표의 과정, 공약, 선거 유세와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요 해의 아이가 봄에 벚꽃을 보고 아빠 나 벚꽃 꺾어도 돼? 물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벚꽃한테 물어봐. 목을 따도 좋은지. 안 꺾을 거야. 아빠 나 개미 밟아도 돼. 개미한테 물어봐. 평생 장애개미로 살고 싶은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제가 아파트 그 보도블록을 하는데 아빠 조심조심 풀머리 밟아.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 대학 가는 에세이를 쓰는데 얘가 에세이에 가장 평생 19년 동안 기억에 남았던 게 Ask to flower, 꽃에게 물어봐. 그 후로 나는 어떠한 곤충도 어떠한 꽃도 꺾거나 죽이지 않았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는 시잖아.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거 말고 꽃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떨까
물어보고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는 거죠. 아들한테 보낸 편지가 지금 160통이 넘습니다. 태중에 태아 사진이 있을 때부터 너를 보고 울었다. 이런 얘기부터 쓰기 시작해서 뽀로로 좀 닮았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절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안 쓰는 게 목사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설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거 절대 안 쓰고 장난치듯이 모이세 신부님이 저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처럼. 그래서 뽀로로처럼 우리도 살자. 154번째 2023년에 썼으니 154개가 아니다. 지금 곧 200개 가까워진다. 그죠? 근데 중학교 때 이 아이가 이 자기에게 쓰는 편지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와서 제목을 꽂게 하더니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라고 얘기했어요. 오,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아빠, 나 오늘 재워주고 가면 안 돼? 되지. 침대에 불을 끄고 누워서 800개를 딱 했어요. 아침마다 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땅에는 꽃이, 내 가슴엔 아들이, 내 뒤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나는 세상에 큰일할 사람이다. 나를 기분 좋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아자! 이러면서 늘. 아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6학년 때 재워주고 가면 안 돼? 되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왜? 아빠하고 부르면 행복해서. 그때 제 두 줄기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더래요. 그때 제 생각이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지금 죽어도 좋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얘기했죠. 아버지 봤죠? 제가 아버지 복수 제대로 했어요 지금.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복수란 그가 나에게 낮게 했을 때 내가 나의 아들에게는 높게 가는 것. 이게 가장 멋진 복수 아니겠어요? 내년 4월 2일 저의 10번째 책이 나옵니다. 그거는 제목은 뭐냐면 누구나 복수를 꿈꾼다. 1부 복수도 못하는 사람 바보예요. 화병으로 죽어요. 2부 복수를 잘 못하는 사람 3부 복수를 잘하는 사람 4부 복수에도 방법이 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끔하고 깨끗한 복수를 우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나중에 우리 애도 아빠가 키워주면 안 돼? 야, 제가 누굽니까? 그런 말에 개수작에 당할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야, 할아버지가 아빠 키울 때 아빠가 너 키우는 것처럼 잘 키웠겠어? 아니, 그런데도 너를 잘 키웠잖아. 그러니 너는 네 자식을 잘 키우겠어, 못 키우겠어? 아, 계산이 그렇구나. 내가 키울게. 그래서 개수작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제가 가톨릭 평화신문에 몇 년 전에 일면으로 크게 나왔는데 이 시대의 바오로를 찾아서 15년 동안 아들에게 한 번도 화내지 않은 아빠. 정말 하늘의 맹세코, 땅의 맹세코 단 한 번도 아이에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화는 수천 번 났어요. 수천 번 났지만 제가 이게 선물이 또 있어요. 요 카드, 제가 분노관리연구소 소장인데요. 요 카드를 하나 분노관리연구소에서 만들었거든요. 뭐라냐면 빨간 사과에 화라고 적혀 있고 옆에 검은색으로 낼까 밑에 말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지금 쓰는 말은 비속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 들어간 표준어예요. 조지려고 할 때만 화를 내야 되는 거지. 일본이 거짓말할 때 화를 못 내면 바보,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공분, 의분, 정당한 분노라고 그래요. 근데 자식은요, 레고 사줘! 아빠 3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줘! 3만 원밖에 없는데. 꼭 사줘야 집에 갈 거야. 3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지갑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갑을 몇 번 보여주냐? 10번을 보여줘요. 다음에 사줘! 알았어. 근데 너 여기 살아! 이렇게 화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레고로 나를 조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단지 레고를 가지고 싶을 뿐이고 나는 돈이 없을 뿐이고 그게 다예요. That's it. 그게 전부야. 그래서 화를 낼까 말까 생각하면 내야 된다는 경우가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한 번은 위험했어요. 제가 주말에 부부 캠프를 가지 않고 소파 밑에 누워 있는데 번개맨을 EBS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소파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번개! 번개! 막 뛰고 있었어요. 그때 피했어야 됩니다. 미련하게 누워 있었는데 번개맨이 방송에서 봤어요.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었어요. 아이는 아빠 배라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정말 장파열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든 생각은 때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쳐다봐요. 그랬더니 걔가 저를 쳐다보지 않고 균형을 아빠 배 위에서 잡으면서 계속 이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번개맨가. 아, 성민아. 말하고 내려야지. 아파? 그럼 안 아프냐, 새끼야? 근데 얼른 가더니 호랑이 연고를 가져와서 배에 막 바르는 거예요. 걔는 어디만 아프다 그러면, 머리 아프다 그러면 여기다 발라서 막 잠을 못 자게 눈이 따갑게 만들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화를 낼 수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에는 말하고, 아빠, 미안. 아, 괜찮아. 번개맨은 끝났어? 끝났어. 제 장도 그때 끝났어요. 끝나서 그때 만든 게 화낼까 말까라는 카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3만 장을 만들어서 전국에 유치원 어린이집 어머님들,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한테 드렸어요. 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어머니들한테 드렸을까요? 그 뒤로는 학력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 어린 분들한테 드렸는데 아까 한 분이 여기서 못 받으셨죠? 아, 그렇죠. 선생님 받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서러운 마음으로 집에 가실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고 저는 저에게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쓰는 편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쓰고 있어요.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저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20대 때 일기장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얼굴도 안 이쁘고 학교도 별로고 우리 집안도 별로고 남자친구도 없고 정말 우울하다. 이렇게들 쓰잖아요. 남학생은 뭐라고 써요? 또 뺀지 맞았다. 내가 너무 뚱뚱한가 보다. 아, 해도 안 된다. 정말 절망스럽다. 이런 흑역사들을 쓰잖아요. 그런 일기장 50대에서 보면 덮고 싶어요. 계속 읽고 싶어요. 네? 반성의 자료로 계속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태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있기도 좀 그렇고 서재에 꽂아 놓으면 그거 별로 안 쳐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자기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친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자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쓰면 저한테 쓰는 편지에는 무조건 뭐라고 써요? 넌 잘할 거야. 너도 작은 영웅이야. 장하다. 이렇게 써요. 요게 저에게 쓰는 편지예요. 원래 이렇게 썼네요. 2024년 1월 1일 서원아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대로만 살자. 넌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나서도 너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읽고 생각하고 원리로 정리하고 그것을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강의로 또 상담으로 덜 힘들게 살도록 도와주고 치료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올해도 그렇게 살자. 넌 천국 갈 거야. 아니 어쩜 지금 네 삶이 천국일지도 몰라. 이런 네가 나라서 정말 좋아. from 서원. 이렇게 제가 썼어요. 야.
작년에 우리 아들한테 제가 카드를 이렇게 그리고 왠지 아들은 저인 것 같아서 카드를 썼는데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승준아, 17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요만하던 게 언제 커서 이만한 사람이 되었죠? 아이고, 똥도 버리기 아까운 내 새끼. 생일 축하해. 승준이 네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는 웃음이 사라진 적이 없으니 대체 누가 하늘에서 온 거야 싶어. 아빠 삶이 이승준이 태어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졌다고 믿고 있어. 네가 오기 전엔 단 한 번도 누굴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 그런데 한바탕 똥을 싸고 기저귀 뽀송뽀송한 걸 차고 입을 벌린 채 자고 있는 너를 보는 순간 언제든 너 대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메이징 아이디어 아니냐 이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든다니 말이야. 더 신기한 건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다는 거야. 넌 내 전재산이고 나의 사는 이유이며 전부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가 숨쉬고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히 효도를 하고 있는 거야. 너를 생각하면 온종일 입에 단내나게 강의하고 상담을 해도 웃음이 나오고 없던 힘도 생긴다. 신기하지? 엄마도 오직 너만을 위해 매 순간 걷고 생각하고 느끼고 먹고 자니 엄마랑 아빠는 널 사랑하기 위해 하늘에서 특별히 고용한 사람들인 것 같아. 오늘은 사실 엄마의 날이란다. 알지? 우리 고생 끝에 쑥 너를 낳아준 엄마에게 감사의 말을 잊지 말자. 아빠 엄마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 지금처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오늘 탄생일 행복과 기쁨 만끽하렴. 축하해. 에버러브 승준 이서환.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여러분한테 제 아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네. 당연히 100점 만점이고 뭐가? 점수가 남편으로서? 왜냐하면 맨날 엄마가 뭐 아프거나 뭐 기쁘거나 그럴 때 엄마가 원하는 거 항상 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힘들 때도 아까 방금 말했듯이 설거지랑 이런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빠가 집을 이끌어 나가면서 잘 안 들리죠? 이끌어 나가면서 뭐라 해야 되지? 집을 우리 집 가정으로서 집을 이끌어 나가면서 엄마 남편으로서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고마워. 그리고 또 맨날 볼 때 엄마가 만약에 약간 아빠가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뭔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엄마가 좀 짜증이 났을 때 그럴 때 같이 그 짜증으로 대받아치지 않고 상황을 먼저 설명하면서 엄마의 화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가 좋아요. 못 본 줄 알았는데 봤어. 고맙다. 야, 100점씩이나 주고. 그럼 아빠로서는? 아빠로서 101점. 와, 나는 지금 아빠로서는 좀 점수가 이럴 줄 알았는데 왜 101점이야? 1점이 또 엄청 좋네. 너무 말할 게 많은데 일단 뭐를 강제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그걸 서포트해주고 그걸 막 그렇게 언제나 책임을 맡겨서 나에게 믿음을 주고 그런 면이랑 또 내가 항상 뭐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뭐 똑같은 말이죠. 제안을 하거나 그럴 때 다 뭐라 안 하고 다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그거를 해주거나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언제나 아빠도 짜증 날 때가 많을 텐데 뭐 아빠도 뭐 상담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감정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이지만 아빠도 사람이니까 가끔씩 아니면 많이 화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 대책이나 아니면은 너가 이런 거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듣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게, 그리고 듣기 편하게 부담감 없이 그렇게 내가 잘못된 점을 알 수 있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계신 데서 보니까 뭐 그러네요. 제가 코로나 전에 결혼 생활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호주를 롯데 관광에서 혼자 갔다 왔는데 호주 하늘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시들기 전에 시드니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제가 결혼하는 동안 아내 몰래 매년 100만 원씩 모았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이 모였을 때 우리 시드니 가자. 아내 뭐 진짜 이래서 우리 세 가족이 시드니 골드코스트 하면서 그 시드니를 정말 보름 동안 갔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는 마음으로. 근데 모두 잠든 후에 편집할 거야. 아내도 모르게 아들도 모르게 제가 영상을 1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오픈했죠. 여러분, 제가 더하면 뒤에 분이 피를 보십니다. 시간이 단축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하고 마칠까요? 나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나조차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아이를 사랑할 것이며, 나조차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 줄 것인가. 모든 것은 나에 대한 자기 친절로 시작된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남편이 암으로 죽으면서 아내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 그래서 보다가, 여보, 나도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할까? 그랬더니 할 말 다 했으니 그냥 가세요. 제가 듣고 싶은 말 다 들었으니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죽더라도 우리 자식에게 엄마 이미 할 말 다 했으니, 듣고 싶은 말 다 했으니 그냥 가세요. 남편에게 여보, 내가 듣고 싶은 말 당신이 다 했으니 그냥 가. 이런 말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